이 책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비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비즈니스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실패할 가능성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고 하고 그것을 실천한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창업자이자 유명 투자자인 저자가 자신이 그렇게 되기까지 상상도 못할 피말리는 비즈니스 현장의 우여곡절을 겪어왔음을 책에 담았고 거기에서 얻은 공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기업의 세계는 그 어떤 기업 현장보다 치열한 기술과 속도 싸움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런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공식 타령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난제와 난제의 늪속을 그것도 신속하게 헤쳐나가야 하는데 무슨 공식 따위를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하지만 먼저 겪은 자로서 또 이겨낸 자로서 자신이 터득한 이기는 방법에 대해 말해줄 수는 있으니 글 속에 잠들어 있는 법칙이 아닌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신이 체득한 살아있는 교훈들을 창업하려는 자,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 자들이 읽고 난제의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원을 올바르게 해고하려면 임원을 해고해야 하거나 충직한 직원의 지위를 강등해야 한다면 사내 정치를 또 최소화하려면 머리만 좋은 골칫 덩어리들을 가려내려면 등과 같은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를 알려줍니다. 좋은 CEO가 갖춰야 할 최고의 조건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의 중요함, 직원 교육의 중요함, 인사관리의 중요함, 직위와 또 승진 프로세스 체계화의 중요함, 1:1 면담의 중요함 등에 대해 냉정하면서도 치밀한 논리를 펼쳐서 책을 읽는 경영자나 임원급이라면 뒷목이 서늘해지거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에 온몸의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혹은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아 갑자기 몸이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하다가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때 발휘해야 할 가장 어려운 CEO 기술은 무엇인지 두려움과 용기는 한 끗 차이이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시에 CEO와 전시의 CEO는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며 CEO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비즈니스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거기서 배우고 터득하여 이겨내는 자만이 사업을 마침내 일으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CEO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를 유지해야 하고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단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자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면서 회사의 문제를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CEO가 회사의 문제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하면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솔직하게 다가오는 CEO는 소통의 문을 연 것이고 소통은 신뢰를 구축하는 지름길입니다. 신뢰를 구축한 CEO가 있는 회사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직원들이 알아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배에 탄 사람들이 오합지졸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기술 기업에는 뛰어난 두뇌와 기술을 가진 인재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문제를 투명하게 제시하면 그들의 두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보다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소식은 빠르게, 좋은 소식은 천천히 퍼지는 조직 문화가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실패한 회사는 회사의 문제점을 쉬쉬하려고만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어디서 새도 세계 마련이고 그것은 온 조직에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쁜 것은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못하다 보니 그 조직은 망할 때까지 그 문제 속에 갇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알게 될 나쁜 소식이라면 오히려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하여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바뀌도록 유도하는 게 건강한 기업인데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기업이 되려면 회사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직원들이 스스럼 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기업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가기 힘든 기업은 이익만 생각하고 사람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람을 돌보는 것, 즉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저자의 성공 비결을 단 하나로 정리한다면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바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조직일 때보다 조직이 커질수록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사내 정치에 능한 직원들이 판을 치게 되고 그로 인해 보석같이 귀한 직원들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관료주의적인 프로세스가 직원들의 창의성을 죽여버리니 일터가 즐거울 리 없습니다. 특히 저자는 직원 면담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직 직원들에게 부하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라고 했고 그 방법까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도 관리자가 직원 면담을 오래도록 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자 그 관리자의 상사를 불러다가 직원 면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그리고 만약 그 관리자가 다음 날까지 직원 면담을 하지 않는다면 그 팀은 물론 그 관리자의 상사까지 전원 해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 면담이란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면담이 아닙니다. 소통의 조직 문화,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회사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결속력이 뛰어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의미합니다. 그는 직원 교육이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그 중요성에 대해 매우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4가지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실무 교육은 생산성 좋은 직원들을 만들어냅니다. 교육을 통해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할지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면 직원 개개인은 자신이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므로 제대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관리자급 직원들에게는 부하 직원의 이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리 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이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돕습니다. 관리 기준이 명확하면 잘못할 일이 별로 없겠죠. 당연히 직원 관리도 잘 될 테고요. 업무가 명징하니 서로 불필요한 언쟁이나 불만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의 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직원 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기업일수록 계속 투입되는 신입 엔지니어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게 해주어야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는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지도와 경력 개발의 기회를 얻기 원하며 자신의 직무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오너나 임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마인드입니다. 즉 직원들의 배움과 발전을 위한 회사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부족할 때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욕구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부는 직원 모집 및 채용, 직원 보상, 직원 교육 및 통합, 성과 관리, 동기부여 등을 통해 회사가 든든히 서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인사부 책임자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최고 수준의 프로세스를 설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업계에 대한 지식이 출중해야 하며 CEO의 믿음직한 조언자로서 손색 없는 지적 수준을 갖춰야 하며 회사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의 인사부를 꾸렸다면 직원이 행복한 회사, 잘 되는 회사, 발전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 리 없었겠죠. 다시 말해 이런 인사부가 있다면 인사가 만사란 말이 실현되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두려움엔 실체가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저자는 회사 조직과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 재무지표, 고용,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신 상태를 점검하는 것과는 비교가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일정 규모로 확대되면 조직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CEO에게 있다고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생기는 두려움은 가히 짐작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그러한 회사 문제를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개인과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이죠. 또한 CEO란 자리는 매우 외로운 자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CEO이며 어떤 상황에 대해 100% 알고 결정을 내릴 수도 없기에 홀로 그 중압감을 견뎌야 하는 자리죠. 그래서 저자 역시 숱한 위기를 겪으며 CEO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심리를 이완할 수 있는 법을 아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선 유사한 도전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 비슷한 상황을 들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글로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록과 자신의 심리가 분리되면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마치 경주용 자동차가 커브를 돌 때 벽이 아닌 도로에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잘못된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벽에 집중하면 벽에 부딪혀 버리니까요. 마지막으로 고통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CEO를 만날 때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지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위대한 CEO들은 그만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무시하고 해야 할 결정이나 결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연습 또 연습을 통해 발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책은 경영인들을 타겟으로 쓴 책입니다. 하지만 한 집의 가장이나 교실의 교사나 작은 조직의 장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리더란 구성원들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두려움이라는 허상을 이기고 또 이기며 매 순간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힘쓰고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